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험한 도전을 할까 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화는 사기다 라는 이야기를 9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배꼽으로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아담의 배꼽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흔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지요. 배꼽이라는 것은 아기가 모태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또 배설물을 배출하는 통로인 탯줄의 흔적입니다. 아담에게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담과 이브에게 배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자들은 아담의 배꼽에 대한 어리석은 질문이 진화의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아담을 그리려는 화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를 그린 유명한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는 용감하게 아담의 배꼽을 그렸습니다. 만일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배꼽을 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천지창조 천정화는 유명한 명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배꼽을 그리지 않았다면 좀 웃기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담에게 배꼽이 없다면 좀 웃기지 않아요? 이때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배꼽을 그리는 것에 아주 난처하다고 생각한 화가는 단풍잎으로 배꼽을 가렸죠. 이것도 웃기는 일이었죠.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브에게 머리카락이 있었을까요?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브에게 머리카락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브에게 머리카락을 장식품으로 달아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 이브에게도 머리카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브가 대머리였다면 아담도 대머리였겠지만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사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라고는 이브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하지만 여자가 온 우주에 딱 하나만 있어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에 나이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아담과 이브에게 머리카락도 있었고 배꼽도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나무에 잎과 과일을 만드신 분이 나이테를 빼먹으셨다면 이 호묘한 우주를 만드실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고민하지요. 물론 진화론자들이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죠. 진화론자의 머리에는 인간을 닮은 원숭이, 유인원만 있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최초 인간에게 배꼽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게 골치 아프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화론자에게는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인간에게 배꼽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배꼽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있어야죠? 역사적 흔적으로 배꼽은 있어야 하잖아. 엄마와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증거잖아. 그래서 배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개나 고양이의 배꼽을 보신 일이 있나요? 아무도 본 일이 없을 겁니다. 감췄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배꼽이 없어요. 성장 과정에서 배꼽이 말끔히 사라진 겁니다. 대부분의 포유류, 젖을 먹는 동물에게서 배꼽이 없어요.
이 말은 사람의 배꼽도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만 했었죠. 그런데 사람의 배꼽은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유별납니다. 뭐가 그렇게 유별날까요? 사람의 배꼽은 돌출형과 함몰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돌출형으로 할 것인가 함몰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의사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배꼽을 자르든지 어떻게 제대를 자르든지 배꼽은 아기의 유전적 성향대로 만들어집니다. 아기의 배꼽을 엄마의 요구대로 함몰형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일에 의사가 배꼽을 성형해서 바꿀 수는 있겠죠. 대체 배꼽이 뭘까요? 배꼽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상처의 흔적입니다. 이 배꼽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을까요? 배꼽의 용도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꼽을 영어로 벨리 버튼이라 말하는데, 벨리, 배, 버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진화의 핫 버튼이라는 겁니다. 어떤 진화론자는 사람의 신체 기관이 대부분 필요하지만 만약 어떤 기관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배꼽을 팔겠다고 합니다. 배꼽이 쓸데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붙어 있어야 되나요? 이게 진화론자 골 때리게 하는 거죠. 진화 생물학은 인간의 배꼽이 쓸데없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자로 열대 우림을 연구하다가 배꼽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브 던은 사람들의 배꼽에 박테리아가 기생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마다 그 박테리아가 다르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꼽의 박테리아 연구에 폭 빠진 거죠. 배꼽에 사람마다 박테리아가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 배꼽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배꼽에는 털, 보풀하기, 그리고 세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꼽에 있는 기생 박테리아가 던의 인생을 배꼽에 빠지게 한 겁니다. 이처럼 배꼽에 빠진 사람도 있네요. 배꼽 정말 쓸데없죠. 냄새나죠. 돌출된 배꼽 다치기도 쉽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로 장기에 있는 이물질이 빠져나오기도 해요. 골 때리죠.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만능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배꼽을 인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배꼽이지요. 사람들은 사람의 정중앙에 있는 배꼽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배꼽을 뚫어서 고리를 달아놓지요. 사람들은 잘 속아요. 마치 거기에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겁니다. 배꼽에 굉장한 은밀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배꼽을 보면 사람의 은밀한 곳을 본 것처럼 착각합니다. 제가 배꼽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적 환상에 빠질 수도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야한 사진으로 부담스럽게 한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생략했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배꼽 사진은 배꼽 아래에 있는 거시기를 보여주는 듯한 상상을 유발시키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위력이 있어요. 사람의 상상력은 위대하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에게 배꼽을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배꼽은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선물입니다. 배꼽의 증거는 사람만이 창조되었다는 독특한 증거입니다.
배꼽은 미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배꼽이 사람의 정중앙에 있어서 몸의 전체에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이걸 이상하게 활용하면 곤란하죠. 또 배꼽이 배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배꼽으로 앞과 뒤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배꼽은 사람의 앞뒤를 구분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요즘에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서 배꼽을 통해서 일부 복강경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배꼽의 용도 더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복강경 수술 때문에 배꼽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이 필요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배꼽이 유효한 것이죠. 나머지에게는 장식품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웃을 때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하잖아요. 배꼽이 없었다면 뭘 잡고 웃었을까요? 좀 웃으세요. 웃기지도 않는다고요? 웃음은 건강의 지표입니다. 좀 웃으세요. 그러면은 웃는 일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행복해지죠? 하나도 웃기지도 않네요. 이건 심각한 질병 상태입니다. 좀 웃으시고, 즐거워도 웃으시고, 별로 재미없어도 웃어주시고,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